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노후 소득 보장으로 가장 든든한 울타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국민연금도 잘 받고 있던 중에 뜻하지 않게 환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그동안 잘 받아오던 국민연금을 환수당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작은 실수로 환수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규정입니다. 1항에서는 공단은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호에서는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3호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호에서는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사항은 2호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국민연금법 제121조에서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사유나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모두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사유 등으로 인한 신고 의무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사유, 두 번째는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보게 되면 1호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2호에서는 법 제61조 2항에 따른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호에서는 법 제76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금이 당분간은 지급이 되겠지만 1년 뒤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되면 공단에서는 미신고 기간 동안에 지급했던 모든 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의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류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합계액이 A값인 약 월 298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합계액이 약 월 298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후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의 소득 계산에는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3호의 유족연금 수급자는 60세 미만인 수급자분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고 60세가 넘어간 유족연금 수급자분들은 소득이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두 번째,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사유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장애연금은 수급권자가 향후 장애 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되는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또 다른 분과 재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재혼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혼하신 분과 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이전에 받던 소멸된 유족연금은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환수 방법입니다.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 누락으로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온합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의 각각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일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온다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누적된 원금의 이자까지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았다면 1년 후에는 한 번에 1200만원 이상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해 두시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65세의 나이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60세 미만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 등급 구분이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재혼하시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환수제도 사례별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